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특히 그 나라의 고유한 식자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요소입니다. 세종대왕도 의토성, 곧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가 우리 백성의 치료에 더욱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동의보감 약식동원론에 보면 즉 먹는 것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옛 문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땅에서 난 먹거리 이야기. 예부터 전해진 데엔 이유가 있겠죠? 결국 자신이 태어난 곳이 자신의 체질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고 또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힘있게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것.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소중한 음식들은 천혜의 자연 환경 속 사람들의 정직한 마음으로 탄생했어요. 우리 땅에서 자라고 있는 건강한 먹거리의 세계로 떠나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음식. 알고 먹으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는 계절이 성큼 다가왔어요. 탐구 여행이 시작될 이곳은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SBS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네네네. 여기 그 소 농장 좀 유명한 데 있다 그래가지고. 예. 여기 큰 데지 여기로 가면 넘어. 뭐. 그러면 거기에 좀 소가 많이 있어요. 네, 많죠. 쫙 이렇게 쫙 양쪽으로 쫙 그쪽으로. 왜 유명한 거예요? 이 큰 게, 그것까지는 뭐 네. 정확히는 모르는데 요 큰 게는 그쪽.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찾아가 봤어요. 저 건물인 것 같아요, 저 건물. 저기, 파란색, 지금. 이곳에서 만날 탐구 주제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좀 특별한 소들이 좀 모여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소를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저희 농장에는 유구만 사육되고 있습니다. 유구만 저희 농장에 지금 현재 이곳에 한 600여 두가 사육되고 있고요. 넓은 축사 안에서 길러지고 있는 유구. 유구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1900년대 초반 한국에 들어온 젖소의 한 종류로 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얼룩소의 수소를 말해요. 안녕. 되게 적극적인 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서대원이 알고 있는 소 종류가 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갈색 소. 우리나라 소의 특징을 꼽으라면 갈색 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털색을 가진 유구를 만날 거예요.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게 우리 몸에 좋다는 말 들어봤죠? 네. 네. 우리 땅에서 논밭에 씨앗을 뿌려서 얻는 농산물,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 그리고 이렇게 우유, 고기 등을 생산하는 축산물. 그러면 돼지도 축산물이요? 돼지도 축산물이죠. 근데 이제 그 축산물 중에 우리가 오늘 유구 고기, 유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금 우리 대원이 알기로 얼룩소는 젖소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암소. 그렇죠. 네. 젖소, 암소. 암소는 우유를 생산하는 거고 숫소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 농장처럼
키워서 고기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키우는 소를 육우라고 해요. 얼룩소 중에서 암소는 주로 우유를 생산하고 수소는 고기를 생산하는 육으로 키워져요. 이곳에선 유구만 600여 마리가 키워지고 있는데요. 고기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만큼 소의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좋은 소라고 하면 네. 어떻게 생긴 소가 좀 좋은 소예요? 우리 축산농가가 좋은 소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 코 부분이 뭉툭하고 두상이 크고, 그 이유는 코가 뭉툭한 소가 먹성이 좋아요. 잘 먹고, 체장이 길고 다리가 굳은 소들이 잘 크고. 일직선으로 쭉 뻗은 몸과 긴 다리를 가진 소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에 붙은 저 노란색 표지는 뭘까요? 소가 태어나면 태어났다라고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바로 그 개체에 번호가 부여되고 저 이표가 달리게 됩니다. 이표는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표식이에요. 정확한 소의 출생 기록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육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처럼 한참 성장할 때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해요. 영양소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몸이 자라는 성장기엔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류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채식으로만은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고기 등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채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고단백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유구처럼 육질이 연하면서 또 지방이 적은 소고기는 철분이라든지 아연, 비타민 B1이 많기 때문에 허약 체질이라든지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고기.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함께 소의 사육 방법을 알아봐요. 지금 이 송아지들이 이제 우리 농장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보름 정도 된 어린 송아지예요. 나이로 치면 3개월에서 4개월? 너무 안 됐네요. 3개월에서 4개월 된 송아지들이고, 우유를 떼고 사료를 먹기 시작한 송아지들이에요. 더 어린 송아지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초유를 먹어야 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중간에 있는 소들이에요. 한 11개월 정도 자랐어요. 쾌적한 환경에서 영양이 가득한 먹이를 먹고 성장하면 점점 어른 소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소들이 이제 20개월 다 커서 출하되기 바로 전의 소들이에요. 어때요? 건강해 보이죠? 네. 유구는 빠르게 자라는데요. 약 20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치게 돼요. 나중에 이런 어린 소들이 다 크면은 이제 이런 큰 소리 돼서 이제 출하를 하는 거예요. 네. 송아지가 태어나면 밥을 못 먹잖아요. 사람도 어릴 때 우유 먹듯이 우유만 먹다가 이제 어린 송아지라고 해서 우유 먹으면서 이제 사료 적응하는 어린 송아지 사료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 비육, 큰 소 비육, 마무리 이런 식으로 성장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맞는 필요한 영양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맞춤형 사료를 급여해서 식탁에 오를 소고기가 이제 생산이 돼서 가공장에 가는 거죠.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소의 먹이. 단계별로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어린 송아지고 이게 육성비육이에요. 예, 어린 송아지 단백질 함량을 보면 20% 이상이죠. 어린 송아지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로 하고 고영양의 사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단백질 함량은 20% 이상 함량이 되어 있는 사료고, 육성비육으로 가면 아까 어린 송아지하고 비교해보면 15%로 5%나 낮잖아요. 예,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이 틀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전한 식품을 인증하는 마크인데요. 깨끗하게 만든 사료를 먹어야 소가 건강하게 자라겠죠.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수레소리에 모두들 밥통으로 모이네요. 소는 성장 단계별로 사료를 교체해요. 사료를 바꿀 땐 약 2주 정도 두 가지를 섞어 적응 기간을 줍니다. 송아지는 생후 약 2개월이 지나면 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료를 섞어 먹기 시작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거는 옥수수. 네. 이게 어린 송아지. 이게 육성비육. 되게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나죠. 네. 이제 어린 송아지에서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돼 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청소년 사료를 먹는 거고. 어른 소로 키우기 위해 때에 맞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이를 주는 방법도 소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어린 송아지들은 섭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대로 소작업으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육성비육, 큰 소비육들 같은 경우 많게는 12kg까지 먹기 때문에 소작업으로 못 주고 자동화 시설을 하고 기계로 주고 있습니다. 이 계량통 밑에 막혀있던 볼이 당겨지면서 사료가 또 아이들 밥통으로, 밥그릇으로 쭉 쏟아지는 거죠. 성장한 소는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사료를 주고 있어요. 알맞은 시간에 맞춰 적당한 양이 사료통에 쏟아지는데요. 소가 건강할 수 있게 단백질, 칼슘, 지방 같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죠. 하지만 사료 말고 또 필요한 먹이가 있습니다. 소의 특성상 사료와 함께 먹어야 하는 이것.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근데 지금 소들이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풀 먹고 있어요. 사람 밥. 소들은 초식동물이잖아요. 네. 풀을 먹고 살고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밥을 준 거예요. 풀을 준 거예요. 풀 그러면 파란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초록색 파란 네. 풀. 근데 이제 파란 풀을 수확을 할 때 배에서 말려요. 썩지 않을 정도로 말려서 보관하고 있는 걸 건초라고 하고, 그래서 그 건초를 지금 밥을 준 거예요, 지금. 소의 또 다른 먹이는 풀을 건조시켜 만든 건초입니다. 축사 옆엔 많은 양의 마른 풀이 비닐에 쌓여 보관돼 있어요. 만져봐요. 좀 말랑말랑한 듯 하면서 많이 안 들어가고 딱딱하죠? 조금 네. 들어가면. 네. 기계로 묶어서 썩지 않게, 바람이 안 통하게 이렇게 랩이라는 걸로다가 랩이로 싹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썩지 않고 계속. 2년, 3년이 지나도 구멍만 안 나면 안 썩고 그대로 있어요. 소들에게 공급되는 건초의 양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소의 건강을 위해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4개의 위를 가진 소는 먹이를 되새김질해서 먹어요. 건초는 침샘을 분비시켜 위가 발달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사료와 함께 건초도 먹고 있답니다. 크기별로, 시기별로 한 마리의 소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구는 크기에 비해 성장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육기간이 태어나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사육기간이 한 20개월밖에 안 돼요. 되게 적네요. 예. 사육기간이 짧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기도 연하고 지방도 덜 침착이 돼서 부드럽고 맛있죠.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맛과 영양은 그대로입니다. 소는 부위에 따라 맛과 특징이 다 다른데요. 함께 알아봐요. 첫 번째로 살펴볼 소의 부위는 길고 넓적한 모양을 가졌습니다. 소 부위별로 고기 맛이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로 꽃등심은 갈비뼈 바깥쪽에 있는 부위로 육질이 연하고 육즙이 많아서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고 구이용이나 스테이크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소의 갈비뼈 안쪽에 붙은 등심. 그중 꽃등심은 지방이 고르게 섞여 있는 부위죠. 연한 부위로 꼽히는 등심은 고기의 결이 부드러워서 구이나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소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들의 뼈와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너무 부드럽고 육즙이 좀 많아서 팍팍 터져요,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이번에 살펴볼 소의 부위는 토시살입니다. 다음은 토시살이 있는데 이름에서 토시처럼 우리 사람이 팔에 끼는 토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토시살이라고 하는데 소 한 마리에 딱 한 덩어리밖에 안 나와요. 토시살은 소 한 마리당 약 550g 정도만 나올 만큼 귀한 부위인데요. 기름기는 적지만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고기 가운데 연한 힘줄이 있어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해요. 안창살은 갈비뼈 쪽으로 운동량이 많은 근육이라서 지방 침착이 거의 안 돼 있고 또 그래서 쫄깃쫄깃 씹는 맛이 있고 안창살은 특수 부위 중 하나로 소 한 마리에서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육을 사용하는 부위라서 단단하고 결은 조금 거친데요. 근육 속 지방이 고르게 퍼져 있어 씹는 맛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향이 진짜 좋아요. 다음은 제비추리. 제비추리인데 이름이 특이하죠? 네. 예, 그것처럼 제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제비추리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갈비 안쪽 몸통을 따라서 길게 펼쳐져 있고 연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요. 제비추리는 갈비 안쪽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는 부위입니다. 지방이 적어 담백하죠. 다음은 치맛살이에요. 치맛살은 치마라는 단어처럼 치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치맛살이라고 하는데 육질이 연해서 육회로도 쓰이는 부위이고요. 주름치마의 모양을 닮은 치맛살은 근육의 결이 일정한 게 특징이에요. 영양소의 소화나 흡수를 돕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소에는 다양한 부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 그래요? 지금 배워본 부분을 네. 눈으로 보면서 한번 먹어보러 갈까요? 네. 아, 예. 소는 익혀 먹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요. 요리를 도와줄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맛있겠지? 우리가 나중에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선한 소고기 육회. 어떤 음식과 어울릴까요? 달걀과 배는 육회와 어우러져 맛과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육회를 만들어 보려고요. 소고기 육회. 네.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인가요? 네, 막내딸이에요. 우리 주아 친구는 소고기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레이지. 평소에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고기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4-5번 정도는 먹는다고. 그래서 튼튼하고 또래 애들보다 많이 커요. 또래 아이들보다? 네. 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일을 보며 자라 또래 친구들보다 소와 친숙하다고 해요. 일단 양념을 넣고요.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육회는 소고기를 양념에 묻힌 음식이에요.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게 특징이죠. 마늘을 다 넣어요. 소고기 육회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무기질은 식욕과 소화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신선한 소고기를 넣으면 돼요. 양념장과 함께 버무려 주는데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주로 사용하는 육회의 감칠맛을 더해줄 거예요. 냄새 좋죠? 네. 이거를 다 버무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양념이 좀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한 배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배를 함께 넣어주면 육류의 산도가 높아져 더 맛있는 육회 맛을 느낄 수 있죠. 풍미를 더해줄 깨와 단백질이 풍부한 노른자도 올려주면 금상첨화. 영양 가득한 노른자는 부드러운 맛을 내줘요. 맛있어?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우리 1차 산업 농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 맑고 좋은 곳에서 자란 우리 축산물, 농산물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 먹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토불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좀 느끼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 소중한 먹거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 그 속에 담긴 정성 때문은 아닐까요? 건강한 밥상,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도록 해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 건강한 음식, 건강한 자녀. 이것이 미래의 희망입니다.